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테슬라와 구글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테슬라가 요새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싶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좋지 않았던 구글이 간만에 6% 가까이 급등한 게 눈에 띄었는데요. 구글이 양자칩을 공개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이 공개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른 빅테크들의 양자 컴퓨터 개발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은 양자 컴퓨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금융을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구글이 최근 한 1년, 2년 사이에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2022년 말에 챗GPT가 공개되면서 구글이 망할 것이다 라는 그 당시로서는 매우 허무맹랑한 얘기가 돌았었죠. 그런데 2023년 들어서 보니까 정말로 이 챗GPT라는 놈이 어마무시했고 인공지능의 원조 맛집이라 불렸던 구글이 급하게 출시한 바드라는 녀석은 시연 행사에서 엉뚱한 대답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구글의 주가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연합이 구글의 검색 시장을 장악해가는 동안 구글은 또 반독점법 소송에 휘말리면서 크롬을 팔아야 되는 건가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됐었는데,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테크 반독점 소송은 꽤 흔한 일이고 빅테크를 좀 혼내서 돈을 뜯어내려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손발이 묶여버리니까 구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긴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구글의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드의 후속작으로 나온 제미나이라는 AI 모델은 챗GPT 못지않은 성능과 깔끔한 인터페이스로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미지나 파일까지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라던가 유료 버전에서는 챗GPT처럼 커스텀 GPT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저도 요새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병행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정확히 말하면 알파벳의 또 다른 자회사죠. 웨이모는 지금 미국에서 자율주행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인데 2026년부터는 마이애미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하면서 자율주행 역시도 테슬라 진영 대 비테슬라 진영, 그 중에서도 비테슬라 진영에서는 이 구글의 웨이모가 안드로이드처럼 소프트웨어 OS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게 점점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번에 양자 컴퓨터, 양자칩 소식까지 뜬 건데요. 먼저 구글이 이번에 공개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란 영역이 워낙 어렵고 누구나 말할 수는 있어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단 오늘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양자 컴퓨터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까 한다는 점을 먼저 얘기 드리고요. 구글은 이번에 슈퍼컴퓨터가 10세틸리언, 그러니까 10의 24제곱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착된 칩이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라는 거고요. 원래 슈퍼컴퓨터, 우리가 물리세계라고 부르는 이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0과 1, 두 개로 존재해서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큐비트라 해서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스위치가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있고 상자 안의 고양이가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알쏭달쏭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큐비트가 양자 컴퓨터의 핵심인데 이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가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오류를 구글의 윌로우 칩이 많은 부분 개선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이 양자 컴퓨터로 풀어내는 사례를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이미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그동안 인공지능에서 했던 실수들, 기술은 개발했는데 활용법을 제시하지 못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뒤처졌던 그 실수를 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이 양자 컴퓨터에서 앞서가는데 다른 빅테크들은 뭘 하고 있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 양자 컴퓨터의 진심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CEO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할 때부터 인공지능, 혼합현실, 양자 컴퓨터 이 세 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거라고 공언했을 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그 중에서 인공지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먼저 대중화를 이끄는 데 성공했고
또 수익화에도 가장 빠르게 다가가고 있죠. 그리고 혼합현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업을 접는다, 줄인다 하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한창 메타버스가 유행할 당시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B2B 시장에서 홀로렌즈 같은 기술로 산업 현장에 쓰이는 XR 기술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상 큐비트라는 새로운 유형의 큐비트를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 하는데요. 2024년 초에는 퀀티넘이라는 회사와 함께 1만 4천회 이상 오류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는 이 양자 컴퓨터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보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IBM이 이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 선두업체 중 하나인데요. IBM은 원래 하드웨어 명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속된 말로 큐비트를 그냥 많이 때려박아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큐비트 프로세서가 2019년에는 27개인 팔콘을 시작으로 점점 개수를 늘려서 2023년에는 1121개에 달하는 콘도르까지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의 양자 컴퓨터 전략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초전도 큐비트, 위상 큐비트 이런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굳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디램과 낸드처럼 초전도 큐비트는 빠른데 불안정하고 위상 큐비트는 느린데 안정적인 그런 느낌입니다만, 다소 비약적인 비유라서 그냥 느낌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구글은 초전도 큐비트 방식으로 하면서 오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IBM은 초전도 큐비트 방식으로 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상 큐비트 방식으로 안정성에 보다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뭘 하고 있을까? 사실 해외 빅테크랑 우리나라 회사들은 체급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 연구는 극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알려진 걸 보자면 삼성전자가 요새 핫한 양자 컴퓨팅 회사 아이온큐에 투자를 했었고, 삼성종합기술원이죠. 사이트에서 양자 컴퓨팅 구동 원리와 구동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하고요. 현대자동차도 아이온큐랑 같이 자율주행이랑 배터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LG전자도 IBM이랑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협력을 하고 있다 하고요. SK텔레콤은 6G 통신에 필요한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정도인데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아직 이해하기도 힘들고 먼 미래의 기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앞서가고 뒤처지고 하는 게 당장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을 정도로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있고, 이러다가 챗GPT 같은 기술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런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도 미래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금융 저와 함께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